이 영상에서는 공통범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단순풀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포인트, 그리고 수능 때까지 이어질 출제 경향까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문제는 바로 찾아서 보시고 끝까지 따라오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수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능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풀컬러 손글씨 해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풀컬러 손글씨 해설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지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수 법칙을 잘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5분의 1을 밑을 5로 통일을 하고 지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 숫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루트 2는 서로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5의 1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h분의 f4 더하기 h 빼기 f4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식이 갖는 그래프적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여기 이 정의역에 4가 있어요. 그리고 또 4 더하기 h가 함수 f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y 꼴 fx 그래프 입장에서 이 점의 좌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이 4,f4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리고 여기 4 더하기 h가 f 안쪽에 들어갔으니까 4 더하기 h, f4 더하기 h, 자, 이렇게 이 두 점이랑 이 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 분자 부분은 y값끼리 뺄셈이 되어 있고요. 분모끼리는 x값끼리의 뺄셈이 되어 있어. 두 값을 빼면 h가 남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 4를 한 번 더해주고 4를 한 번 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모는 x값끼리의 뺄셈, 분자는 y값끼리의 뺄셈, 그리고 분수로 나눴으니까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오, 그런데 이때 이 h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이야. 아, 그렇다면은 이 h값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4 더하기 h는 4에 가까워지죠. f4 더하기 h는 f4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 4가 있고 4 더하기 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y꼴 fx 함수야.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인데 h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4 더하기 h는 점점 4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h에다가 이 조금 더 0에 가까운 값을 대입을 하면 이 4 더하기 h가 4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h값이 좀 더 0에 가까운 값이 된다면 4 더하기 h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바로 이 4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4,f4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f'4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fx의 식을 그냥 미분해보면 되겠죠. fx의 식을 미분을 해보면 2x 빼기 4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은 8 빼기 4 하면서 4하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열 A에 대해서 요 식의 값이 30이다 라고 했을 때 시그마 AK를 K가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더한 값은, 그러면 이거 시그마 성질을 활용하면 되는데 시그마, 자, 요 2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AK, 그리고 K는 1부터 6까지 빼기 시그마 1, K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값이 바로 30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1을 6번 더 하라는 거야. K가 1일 때도 이건 1이고 K가 2일 때도 1이고 K가 3일 때도 1이고 K가 6일 때도 1이고 그래서 1을 6번 더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야? 그냥 6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6을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K는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AK 이거는 30에다가 6을 더하고 앞에 있었던 2를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 18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5번 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보다 작은 채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자, 0보다 작은 채로 0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fx는 요쯤에 있겠죠? 그래서 fx가 얼마에 가까워져? 바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자,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현재 여기서는 x가 1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채로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니까 1보다 살짝 큰 x를 집어넣어 보면 그때 fx가 2보다 살짝 큰 그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때 fx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이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네, 바로 1 하고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이런 형태의 식일 때 f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곱의 미분을 하면 되죠. fx를 미분을 하면 자, 일단 요 식 미분하고 그 다음째 이 식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째 자, 요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째 미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3 하고 나오게 되겠네. 그럼 9 빼기 2 해서 7 하고 나오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2번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빼기 파이가 5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각 변환을 해보면은 자,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해도 좀 됩니다. 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어차피 이 묶어낸 부분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거하고 이거 똑같죠? 그리고 이거 똑같죠? 왜?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건 2분의 파이 곱하기 이런 꼴이니까 여전히 이 코사인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세타가 예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2, 4분면의 각인 것이잖아. 그때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코사인 값이 음수인데 참고로 이 얼싸안고 해가지고 코사인이 양수인 건 어디야?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죠. 근데 코사인이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때 요 각 세타가 바로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여기서 예각이라고 가정했는데 여기서 왜 세타가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 각이요? 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개념이 약한 겁니다. 이 각변환되는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노베스피드 강의에서 이 부분은 꼭 메꾸길 바랍니다. 알았죠? 지금 여기서 개념 설명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이 탄젠트 값이 0보다 작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세타는 그렇다면 몇 사분면 각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는 게 언제야? 얼싸안고 해가지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인 것이지. 그러니까 탄젠트가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때 요 세타가 이게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각이라는 거거든. 그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코사인은 2 아니면 3 사분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타의 범위를 알았고요. 그리고 탄젠트 덕분에 2 아니면 4에 있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타 같은 경우에는 2사분면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한다라고 할 때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인 것이니까 이때 양수인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하고 2번은 아닌 거죠. 이거 음수니까. 자, 그리고 코사인 값이 이렇게 5분의 3 나왔으니까 자, 이거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빗변이 5, 밑변이 3 그러면 높이가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2사분면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거 뭐가 뭔지 헷갈려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풀이를 자세하게 한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개념이 너무나 취약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져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알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이거 위에 있는 점 3,0에서의 접선이 5,a를 지날 때 그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식을 구해야 되겠어요. 일단 3,0에서 접선의 기울기 알아내고, 그리고 3,0이라는 점 하나 알고 있으면 그때 직선의 식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위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27 빼기 30 더하기 6 해가지고 3하고 나오게 되겠네. 아, 그렇다면 그 접선 같은 경우 기울기가 3이고 그리고 3,0을 지나니까 그 직선의 식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직선이 5,a를 지난데요. 그렇다면 y자리에다 a를 집어넣고 x자리에다 5를 대입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6하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가 자,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한다 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지. 자,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 a, b가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진수 조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 요 밑에 제곱하고 진수에도 함께 제곱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로그 2의 a 제곱에 로그 2의 b를 더했어. 그렇다면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 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때 a 제곱 b 같은 경우에는 2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 이제 요쪽식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다면 역시나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로그 2의 a 곱하기 b의 제곱이고 그것이 7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제곱이 2의 7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을 활용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숫자가 좀 더 작으니까 이걸 분모로 해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제곱하는 거야. 이 전체 식을 제곱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b도 제곱되고 이것도 제곱이 되겠죠. 그것을 이걸 나눠준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식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4제곱 그리고 b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2의 4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끼리 나누면 뭐 당연히 똑같은 값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b 제곱을 소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얘는 2의 세제곱이 남았고요. 이쪽은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결론은 a가 얼마다? 바로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원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다라고 칩시다. a가 바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렇다면 b의 제곱은 얼마여야 되는데 2의 8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b는 2의 4제곱이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하고 물어본 것이니까 네, 그럼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답은 8. 그래서 정답이 3번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고 함수 2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한대요. 자, 근데 g3하고 EF3하고 똑같을 때 자, 이 식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이미 부정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적분상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fx 더하기 1 이것의 부정적분은 이 대문자 fx 더하기 x에다가 자, 요식하고 요식하고 적분상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상수 c를 붙이는 거야. 이것을 바로 gx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G3하고 이 F3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3은 이게 뭐냐? 여기다가 3 대입해 보면 되는데 이 F3 더하기 3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다 빼기 F3, 2F 빼기 2F3 해보세요. 여기 빼기 2F3을 해보면 자, 그것이 0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서로 날아가서 없어지고 결국 얘네만 남았는데 이게 바로 0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G5 빼기 2F5도 같은 요령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G5 같은 경우에는 2F5 더하기 5 그리고 상수 C인데 상수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빼기 2F5를 하면 돼. 그러면 자, 2F5끼리는 서로 날아가서 없어질 것이고 뭐만 남아? 바로 2만 남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이 나온다? 바로 2번이 나온다. 이렇게 해결 가능합니다.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때 S2 더하기 S7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이제부터 4점짜리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어떤 수열에서 딱 보자마자 규칙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나열을 해보세요. 수열이 나오면 나열을 하시고 그걸 잘 관찰을 해서 우리가 규칙 이해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냥 문제 그냥 바로 쳐다보자마자 그냥 규칙 이해부터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반드시 나열과 관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하나 언급을 하자면 자, 합을 통해서 한 항을 구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AN은 SN 빼기 SN-1이 된다는 거. 여기서 N은 2 이상의 어떤 숫자. 자, 이 개념도 함께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 있는 요 식을 한번 나열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S1, K에다 1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S1, K에다 2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S2,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 S3, 그다음 이제 플러스 S4, 이제 마이너스 S5, 이제 플러스 S6.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괄호로 하나 묶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원리 그대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오냐? A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괄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A4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괄호 한 단위로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바로 A6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21이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A1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A2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꼭 A1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A2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2로 묶었다고 친다면 자, 이거는 A2 곱하기 1인 거고 A4 같은 경우 A2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야? A2에다 공비를 2번 곱하면은 A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 2번 묶여지고 그다음 제 A6는 A2에서 공비를 4번 곱해야 되는 것이니까 R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바로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다 21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R 값은 얼마면 되느냐? 네, 이거 딱 봐도 이 R 값이 2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물론 뭐 방정식 막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도 되지만 쓱보면 알죠. 그죠? R에다 딱 2 집어넣으면 여기 16 나오고 4 나오고 1 더해서 21 딱 맞겠네. 오케이. 게다가 여기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비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딱 요식만 봤을 때는 R이 마이너스 2여도 되긴 하겠다 싶긴 하지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도 양수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R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2 더하기 S7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A2가 1이야? 그러면 A1에다가 공비 2를 한번 곱했더니 1이 됐다 이 소리거든. 그럼 A1은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것이지. 자, 그걸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S2 더하기 S7 이걸 하라고 했는데 S2는 뭐 별거 없습니다. A1, A2 더하면 돼. 이걸 또 막 기껏해야 S2 구하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만 더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1입니다. 이게 바로 S2 된 것이고 자, S7 같은 경우에는 좀 많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입니다. 그래서 2 빼기 1분의 2의 7제곱 빼기 1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럼 1하고 2의 6제곱을 더하면 되죠. 2의 6제곱이면은 이게 64가 나오니까 1 더해서 6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일 때 점 P의 속도 vt가 이런 형태식으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t가 1일 때 점 P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운동 방향이랑 똑같은 말이 뭐다? 바로 속도 부호입니다. 속도 부호. 그래서 이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근데 여기다 1 넣어보니까 0 나오나요? 네, 잘 나오네요. 네, 인수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자, t 빼기 1 그리고 3t 마이너스 7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1하고 3분의 7에서 가로축이랑 만나고요. 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보다시피 자, t가 1인 것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다는 거야. 그 다음째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시간이 0일 때의 위치에다가 그래서 위치를 ST라고 하겠습니다. 위치를 S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에 대한 공식이 시간이 0일 때의 위치에다가 시간이 0일 때부터 시간이 t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데 이때 위치 변화량이 바로 속도를 적분한 거야. 근데 시간이 0일 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써져 있어요. 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아, 그렇다면 시간의 0일 때 위치가 0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S0는 그냥 0인 것이고 그래서 T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0에서 1까지 속도 VT를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VT가 3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7t 이렇게 나오고 윗끝 1 아래끝 0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 빼기 5 더하기 7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니은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적분값, 이 넓이가 3이라는 것을 방금 니은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t가 0에서 2일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4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냥 속도를 적분한 것은 이것은 위치 변화량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적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간이 0일 때부터 시간이 t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 씌우고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움직인 거리예요. 자, 이것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이런 수속도, 가속도, 거리 이쪽 파트에 대한 특강을 따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걸 꼭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수능에서 속도, 시간, 막 가속도, 거리 이런 내용이 계속 4점짜리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만 이게 11번 4점으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11번 4점으로 출제가 됐고 바로 작년 수능에서도 11번 4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웬만하면 4점으로 나오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솔직히 지금 요구 수준은 많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내가 이 공식 차이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원리를 이해 못하는 학생은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왔을 때 진짜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0에서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4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절대값 씌우고 적분한 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 시간이 2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절대값이고 적분하는 거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0에서 1까지는 우리가 이 넓이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1에서 2까지 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1에서 2까지 이 속도를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었는데 그럼 일단 아까 했던 적분 다 적분하고요. 근데 참고로 이걸 그냥 적분하면 이 넓이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게 s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1하고 2 사이에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결과물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건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더 계산이 편하니까.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7t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고 여기다 2 넣고 1 넣고 자, 계산해주면 돼. 그럼 2를 넣어보면 8 빼기 20 더하기 14 이렇게 나오고 1 넣은 거는 우리가 아까 계산해봤어. 그치? 여기서 1 넣었을 때 얼마 나왔어? 3 나왔죠. 아까 계산했었던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네, 바로 마이너스 1하고 나오네요. 근데 음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음수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요 넓이 1하고 요 넓이 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디귿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 ax 제곱과 두 직선 x t, x 2t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a, b하고 ac하고 똑같고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a 곱하기 t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미지수를 다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곡선, 뭐 두 직선, 만나는 점, 뭐 x축에는 수선의 발 이런 말이 쫙 나오고 있으면 그래프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그려야죠.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당연히 그려야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미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리면 되는 것이고 x t 그리고 x 2t 자, 요 만나는 점을 각각 a점, b점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b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 AB 길이하고 AC 길이하고 얘네 둘이가 똑같대요.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 넓이가 또 8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 두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즉 대칭 도형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도형의 필연성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것인데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칭성을 써먹을 수가 있어. 이 반띵한다.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게 되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게 되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뭐 여러모로 이것저것 다양한 성질을 쓰기가 좋습니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건, 도형의 닮음이건 뭐 쓸 게 많아. 자, 그래서 이걸로 반띵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요 길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점의 y 좌표가 a의 t 제곱일 것이고 요 점의 y 좌표가 a의 2t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두 길이가 똑같은 것이니까 AT에다 2배 하면 A의 2T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T에다가 2배 하면 A2T 제곱인데 좀 편의를 위해서 A2T 제곱을 이렇게 둘로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야. A의 2T 제곱, A2T 제곱. 이것이 바로 AT 곱하기 AT잖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나눠서 없애려고. 그렇다면 자, 요 A의 T 제곱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단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넓이가 8이라고 했잖아. 그럼 넓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2분의 1에 자, 요 밑변의 길이가 a의 2t 제곱인 것이고 근데 이 a의 t 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2t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바로 2의 제곱죠.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높이는 바로 t가 되는 것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얼마다? 얘가 8이다 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서로 지워져서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때 t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네, 바로 4가 나온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t가 4인 것이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a는 2의 4분의 1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a 곱하기 t 같은 경우에는 2의 4분의 1 제곱에다가 t가 4인데 그게 2의 제곱인 것이니까 자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 2의 4분의 9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2차 함수라고 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이 많은 학생들이 5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봐봐. 자, 어떤 두 식을 나눈 이런 형태가 있는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이때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분모에 있는 요 g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렇다면은 반드시 분자에 있는 f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가? 자,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이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렇다면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가? 자, 이거 참 거짓 판별을 해보도록 하자. 이 OX 퀴즈야. 이 참이야, 이 거짓이야. 한번 판별해보자. 일단 요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맞아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좀 조심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막 그냥 0분의 0꼴 막 하면서 이거 응꼴이야 막 이것만 생각해서 뭐 하나라도 0 나오면 다 0 나와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근데 분자가 0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요 분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발산해요. 이거는 플러스 무한이건 마이너스 무한이건 발산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 y = x분의 1의 그래프를 떠올려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분자는 0에 가까워지는 애가 아니야. 그냥 1이야. 근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친구야. 그럼 어떻게 되니? x가 0 가까워질수록 이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1 이건 1이죠. 그리고 뭐 10분의 1 뭐 0.1이죠. 그리고 100분의 1 0.01이죠. 근데 0.1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0 그리고 0.01분의 1 그럼 이건 100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분모가 좀 0에 가까워지는 녀석이야. 분모가 더 작아. 100이었다, 10이었다, 1이었다, 0.1이었다, 0.01 이렇게 돼. 그렇다면 이 분수값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수값은 점점 커지잖아.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는 커진다. 자, 그래서 뭐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가 0에 가깝지 않으면 그럼 이게 발산해 버려요. 그런데 이게 발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분모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분자가 0에 가까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수렴을 해. 자, 그런데 분자가 0에 가깝다. 근데 분모가 꼭 0에 가까워야 수렴하냐? 아니에요. 그냥 3분의 0. 얼마니? 그냥 0이야. 이거 무한 안 나와. 그지? 그냥 0인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냥 분자가 0이면 그냥 분수가 0인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파가 0인 거야. 0으로서 수렴하는 거야.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분모가 꼭 0으로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극한값은 당연히 있는 거야. 알겠니?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분자가 어떻든지 간에 극한값 존재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gx분의 fx가 있는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이게 알파로 수렴하는데 이게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한다. 이런 추가 조건이 붙어 있어. 이런 추가 조건이 있어.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 아까 x라고 쳤었던 요거 있잖아. 자, 여기 있는 요 분자 부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참이에요. 이때는 참이야. 봐봐. 지금 위에랑 밑에랑 뭐가 달라지나 단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때 알파가 0 아닌 것으로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분자에 있는 요 fx가 0으로 수렴해. 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자가 0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보통 0 나오죠. 그죠? 뭐 분모가 뭐 3이건 뭐 1000이건 뭐건 간에 0 나와야 하잖아. 맞아? 근데 0이 아니래. 분자가 0에 가까워지는데? 이 분수는 0이 안 가까워진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인수가 약분돼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분모에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인수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이땐 맞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요것 때문에 그냥 뭐 분모든 분자든 뭐 둘 중에 뭐 하나라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도 0에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이 13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극한값이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분자가 어떻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극한값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분자가 어떻든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극한값이 있으려면은 그때 분자도 0에 가까워질 때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0에 수렴하는 인수가 약분되어야 돼. 0 수렴 인수가 약분이 되면은 그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일단 f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fx 묶어내고 fx 빼기 kx 더하기 2. 자, 이런 상태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이때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가 있는가?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fx 자체는 0에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fx식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fx의 식을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이건 최소값이 그냥 3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나오지 않아. 이건 절대 0이 나오지 않아. 이 친구는 괜찮아. 근데 이 친구는 0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0 나올 때 아닐 때 그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식을 좀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6x 더하기 12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분모 부분 보고 있습니다. 분모에서도 이 부분, 그리고 빼기 kx, 자, 그리고 더하기 2였는데 이거 좀 풀어 써서 마이너스 2k.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게 0이 안 나오면 이때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0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조건으로 성립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판별식을 사용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판별식을 사용해 보면 마이너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4 곱해보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8k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0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 빼기 48 더하기 8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말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k 마이너스 6 그리고 k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따라서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분모가 절대로 0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딱 이때 k값 개수만 하면 되느냐? 아니,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분모가 0에는 가까워졌으나 그때 분자도 0에 가까워지면서 이 0 수렴하는 인수가 약분되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자, 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러면 이 식이 0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 알겠죠? 그럼 뭐 판별식은 우리가 부등호를 요 반대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때 요 위에 조건까지 함께 성립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그때 얘랑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는 녀석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얘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질 때 언제 가까워져야 그래도 분자랑 약분되면서 이게 수습이 가능하냐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왜냐면 분자가 0에 가까워질 때는 언제냐면은,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분자 x제곱도 0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려거든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도 0에 가까워질 때, 자, 그때 극한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근을 가질 거면 0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른 근을 가지면은 거기에선 극한값이 존재 불가능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모가 근을 가지려면 0만 근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왜? 다른 근을 가지면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에서 뭐 약분해서 없어질 녀석이 없어. 그죠? 그럼 분모에 0에 가까워지는 걸 그 없앨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건 발산해 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2차식인데 근이 있으려면 0만 근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 근이 오로지 한 종류이어야 한다는 거고, 근이 있을 거면 그렇다면 중근이어야 된다는 거야.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0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자, 이런 원리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식이 0을 중근으로 가지려면은 이때 이 k가 어떤 녀석이어야 하느냐? 0을 중근으로 가면 간단해요. 그냥 얘네들이 싹 없어지면 돼. 그냥 다 없어지면 돼. 간단하잖아. 그럼 어쩌면 돼? k가 6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 수 있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그냥 k가 6이다. 이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만이 아니라 좀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2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3,3에서 자, 이렇게 꼭지점을 갖는 그런 2차 함수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kx 빼기 2 이걸 따로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그 녀석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인 거란 말이야. 자, 이것을 kx 더하기 2 k 괄호 x 더하기 2 그리고 이것이 바로 fx. 그러면 둘이 빼서 나와 이 식이 0이 안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그래프가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두 그래프가 안 만나면 되는데 그때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참고로 이게 안 만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따져보면 이 직선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접할 때까지, 딱 접할 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날 수 있잖아. 딱 이 기울기만 만나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 접하기 직전까지 가면은 이때 안 만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요때 요 기울기가 접할 때의 기울기가 6인데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 있어서 안 만난다. 그걸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구한 거야. 그죠?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지 말고 그 계산이 그래프적으로 갖는 의미가 그러하다고. 이해됐죠? 지금 이 분자 부분에 x제곱이 있으니까 분모에 x제곱이 있는 건 서로 약분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게 딱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접하는 지점이 x좌표가 0이냐 그게 이제 화두란 말이야. 뭐 그림은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K가 6일 때 이게 접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이게 x제곱 인수를 갖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테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지.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이 문제 풀이를 좀 생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때 딱 K값이 6일 때는 접하고 그 접점이 x좌표가 0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뿐만이 아니라 K가 6이랑 같을 때까지도 괜찮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때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8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집합 모시기가 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점 0,p를 지나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 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직선 y 꼴 마이너스 p가 함수 fx와 만나는 점을 여기가 C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좌표가 p고 여기서 y좌표가 마이너스 p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AB의 길이가 이 AP 길이의 3배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있으면 이 길이를 3배한 것이 이게 AB의 길이다. 자,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랬을 때 OCB의 넓이가 바로 3분의 5파일 때 K 더하기 P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기본 주기 K에서 K분의 1을 원래 기본 주기 파이에서 K분의 1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주기가 K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주기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K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요만큼 길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주기 함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냐 그냥 쌍둥이잖아. 복사 붙여넣기 된 부분이 이거잖아.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부분이 반복이 됐을 때는 그것도 한 주기의 길이만큼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주기인 것이고 요만큼 길이가 K파인 것이고 그걸 요거 3등분을 한 거니까 요거 또 한 부분의 길이만 따졌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되겠어? 바로 3분의 K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 함수 식에다가 3분의 K파이를 대입하면 이때 요 P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F3분의 K파이를 대입을 하면 탄젠트 K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X 자리에다가 3분의 K파이를 대입한 거고요. 나눠서 없어져.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인 것이니까 이건 루트 3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루트 3이고 따라서 요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가 단서로 나와 있는데 삼각형이 위쪽 아래쪽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높이는 똑같아. 그리고 밑변도 똑같기 때문에 뭐 둘 중 한 녀석의 넓이 구하고 2배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2분의 1에 가로 길이는 K파이고요. 높이가 루트 3이야. 그죠? 근데 이런 삼각형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것이 바로 3분의 5 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2는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K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 파이도 약분해서 없애고 나면 자, 여기 루트 3 넘기면 되죠. 그래서 3 루트 3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K값 구했고 P값도 구했으니까 뭐 이제 그냥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K 더하기 P 이걸 한다고 하면 자, 밑을 이제 유리화 해주면 루트 3 분모 문제 구면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p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분해주면 9분의 9 루트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9분의 14 루트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3번이다 라고 해결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많이 쉽게 나왔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탄젠트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 탄젠트 함수가 막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기본 탄젠트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주기가 한 주기가 파이인데 이 주기의 3등분 된 값이 3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걸 대입하면 우리가 뭐 방금 해봤듯이 이게 루트 3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약간의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a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요 y 값만 루트 3a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 들어갔던 자리에 bx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주기가 파이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야? b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b가 양수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b를 집어넣으면 주기만 b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전체가 b분의 1배, x좌표가 b분의 1배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x값 3b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봐봐. 그럼 여전히 루트 3a가 그대로 나와요. 한번 해봐봐.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3b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게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 이 점의 x좌표가 3분의 1배가 되는, b분의 1배가 되는 것 뿐이거든. 그러면 이런 원리로 해서 어떤 것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서 성립하게 되냐면 이렇게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쫙 있을 때 이런 게 성립합니다. 자, 이 가로축하고 탄젠트 함수하고 만난 점에서 설령 탄젠트 함수가 평행이 이동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주기의 3분의 1짜리를 집어넣잖아? 이때 요 세로 길이가 얼마가 나오느냐? 루트 3a가 나와요. 알았죠? 요 a는 바로 요 탄젠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요 b가 얼마이건 간에 결국 자기 자신의 주기에 3분의 1짜리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에 3분의 1짜리 넣으면 요만큼 요 길이가 루트 3a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주기의 4분의 1짜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의 4분의 1짜리 이렇게 4분의 1짜리 넣어요. 그렇다면 요 길이는 a 값이 나와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차 함수 막 2대1 비례관계 마냥 이 삼각함수에서도 비례관계가 있어. 주기에 4분의 1 하잖아? 그렇다면 여기 요 길이가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의 6등분짜리를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분의 a가 나와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요만큼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그래프를 보는 안목도 올라가고. 자, 그래서 이것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알았죠? 사실 선생님 이거는 뭐 그래프 테크닉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젠트뿐만이 아니라 뭐 사인, 코사인 함수도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비례관계를 모르고 있다면은 이 기회에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또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조건에서 g'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이다. 나조건에서 gx가 x = 2, x = 6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6하고 g2 곱한 것이 0보다 작을 때 f8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그냥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담겨있는 논리적 필연성을 분석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건 개념적인 것인데 문제를 풀다가 이런 꼴이 등장했어. 지금 여기에서 gx하고 fx는 이 문제에 있는 fx, gx가 아니라 그냥 개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건반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 저 윗끝 아래끝 똑같은 숫자가 되도록 A를 대입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0 나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분해 봐야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된다? fx가 된다. 자,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것을 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기준으로 이것 좀 다시 해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은 G0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거 미분해 봅니다. 그렇다면 G'X가 무엇이 나온다?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나온다고. 가끔 이걸 하면 아 선생님 이 절대값 있는데 막 미분해도 괜찮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막 하는데 아 당연히 되죠. 아니 애초에 자 이거는 납득하죠. 이거 우리가 잘 정리를 했었는데 야 애초에 얘도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 아 그렇잖아. 이게 막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이것도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거 절대값 있으면 안 될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몰라서 그래. 그건 개념이 취약한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 과정을 쓸 수 없으면은 반드시 그 유도 과정 확인하세요. 알았죠? 그건 개념이 빵꾸난 부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손 가는 대로 이건 잘했는데 이거는 망설여졌다. 그럼 개념이 약한 거니까 네가 이걸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유도 과정 확인하세요. 알았죠? 그걸 여기서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g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가 4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근이 이 4개인데 이 다른 근이 서로 다른 근이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왜냐면은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이거 f0인데 이게 0이라고 여기도 당연히 0이죠. 그래서 이건 0 나온다고. 그래서 다른 건 4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 x 이퀄 0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째 gx가 x 이퀄 2, x 이퀄 6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때 이 g 프라임 x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 여기에서도요.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물론 일단 요것도 맞긴 한데 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 이 도함수의 값이 0 나오는 건 맞아요. 이것도 이제 물론 성립은 하는 건데 그래서 x 이퀄 2, x 이퀄 6 이것도 다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x 이퀄 2, x 이퀄 6에서 g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뭐 g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gx가 아니야.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g 프라임 알파는 0인데 그렇다면 g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느냐? 얘가 극값을 갖느냐? x 이퀄 알파에서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플러스면 그렇다면은 gx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다시 또 증가하잖아. 그죠?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니까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 극값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극값이 나오려면은 뭐 상수함수 같은 것이 아닌 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든지 해야 여기 극대가 나오든 극소가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gx 입장에서 이게 상수함수가 아닌 한 극값이 있다는 것은 증가, 감소,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g 프라임 x 입장에서는 자, gx가 증가하면 플러스고 그리고 gx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일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그 중간에 0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냥 g'2, g'6이 0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x 이퀄 2와 6에서 이 g'x의 부호 변화가 있다고 부호 변화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0 나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지금 요 식이 0 나올 때가 0도 있고 2도 있고 6도 있고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이 4개라고는 했는데
뭐 사실 이 문제에서 나름 친절하게 3개씩이나 값을 준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있겠죠. 그죠? 뭔가 더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fx는 3차함수고 그리고 요 x 자체는 1차 함수인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이제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즉 이게 0 나온다는 것은 이 절대값 fx하고 절대값 x하고 같다. 이게 성립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뭐랑 같냐면 fx가 x랑 같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x랑 같거나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요거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요거 합쳐서 합집합해서 다른 근이 몇 개가 있으면 돼? 4개가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절대값 쉬워가면서 하면 좀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한번 해도 되는데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프 모양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놓고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근이 이게 4개가 있다. 이 이야기는 봐봐 0 넣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y꼴 x건 y꼴 마이너스 x건 0 지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2나 6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한다는 것이냐면 f2가 이게 성립한다면 플러스 2인 거고 아니면은 이쪽이 성립하는 거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6이 요식을 만족한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자 f6이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해요. f0은 뭐 당연히 0인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프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낼 만큼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대로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꼴 x가 이렇게 쫙 있고 y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다면은 일단 이 fx 그래프는 0,0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 플러스 2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든지 해야 돼. 그리고 6, 플러스 6을 지나간다든지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든지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돼요. 이거 다 해봤자 어차피 4가지밖에 안 되고요. 경우의 수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이거 하자면 금방 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부 다 그냥 F2, F6이 둘 다 플러스일 때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0,0 지나고 그리고 F2는 플러스인데 F6은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그 다음째 F6은 플러스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0,0 지나고 F2는 마이너스 그리고 F6은 마이너스. 자, 이런 경우를 그냥 다 해보면 됩니다. 까짓 거 이거 금방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망설이는 시간에 차라리 다 그려버려. 그럼 금방 다 한다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일단 지금 요 하나의 직선 y꼴 x랑 fx랑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인 것이거든. 그리고 물론 자,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나머지 하나랑 또 분명히 더 만나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하고 세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3차 함수니까 최대 한 직선이랑 세 점에서만 만날 수 있고 그때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 지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3차 함수가 어떻게 되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되면 안 되고 이렇게만 되면 딱 세 점만 만나고 총 4개의 점에서 요거 합집합이 만나야 돼. 아, 그렇다면은 요 밑에 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 접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에서 플러스고 6에서 마이너스 값이라면 이때 감소하잖아.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딱 여기야. 아, 그래. 이 부분이 여기 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여야 되죠.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는데 자 일단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 결국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녀석인데 그러면 만나는 점이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여기 또 하나 어딘가에 만날 것이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4개 점에서 만났어요. 네. 있고 여기도 만나야 되잖아. 그렇다면은 이게 접해야 하거든. 그죠? 더 이상 만나는 점이 추가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접하면 뭐가 문제일까? 앞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인데, 이때 자 G'X가 2하고 6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해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은 얘의 부호 변화가 있으려면은 절대값 fx와 절대값 x의 크기, 대소관계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뺐을 때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바뀌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대소관계, 어떤 게 컸다가 작아졌다가 이게 대소관계 변화가 있어야 돼. 대소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접해버리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러면 자 6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fx가 마이너스 x에 비해 이게 좀 6 근처에서는 이 계속 크잖아. 그죠? 어허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 쉬운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절대값 쉬운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은, 자 이거 접어 올렸어? 그럼 이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x 이꼴 6 근처에서 봤을 때 절대값 fx하고 절대값 x가 봤을 때 6 근처에서는 자, 요 절대값 fx 항상 더 작거나 같잖아. 이 부호 변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돼. 만약에 그러면 부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프가 결국 얘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데, 6을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라 하나 더 생겨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돼. 얘는 모순이야. 왜 모순이다? G'X 이꼴 0이 G'X가 X 이꼴 6에서 부호 변화가 없다. 부호 변화가 없다. 자,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제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된다면, 그럼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이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이 계속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만나는 점이 이게 딱 4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 접하면 돼. 이렇게 딱 접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러면 만난 점 딱 4개가 되고 요 3점 다 지나도록 할 수가 있어. 이게 안 접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봐봐.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 요 교점 하나 생기는데 만약에 이게 안 접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점이 하나 더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 자, 딱 이렇게 접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요 3점을 지나간다. 그렇다면은 3차 함수가 요 한 직선이랑 3점에서 다 만난다라는 거잖아. 그럼 울퉁불퉁한 부분을 요 녀석이 관통하고 있는 상태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어차피 이게 계속 뻗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위쪽이랑은 언젠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 위쪽에 하나 만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3점이랑만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막 여러 점에서 안 만나려면 여기서 딱 접해야 하고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겨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은 일단 좀 모순인 게 있었고요. 요 3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어떤 녀석을 찾아야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F6하고 G2를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문제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F6이 플러스면 G는 마이너스이어야 하고 또 F6이 마이너스면 G는 플러스이어야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때 F6이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이 그래프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G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G2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2까지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 자, 이것을 적분한 것이잖아.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0하고 2 사이 이 구간에서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안쪽이 그냥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 이 적분값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G2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째 x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더 작을 때는 이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분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바로 요 녀석인 것이고, 근데 그때 절대값 fx 0하고 2 사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0하고 2 사이에서 절대값 fx가 바로 이렇게 있죠? 그럼 절대값 fx가 더 큰 거니까 이때 이 경우에 g2는 0보다 더 큰 녀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f6이 0보다 더 크잖아. 그렇다면 아까 말했었던 이 조건을 성립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모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해보면은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쫙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째 절대값 f 같은 경우 요것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것만 뒤집으면 되는 것인데, 그럼 뭐 이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0하고 2 사이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거 저번에 이거고. 그럼 0하고 2 사이에서는 절대값 x보다 절대값 fx가 더 작지. 그렇다면 이때 g2는 0보다 더 작아요. 근데 여기서 f6이 0보다 더 큰 경우인 것이니까 이때는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절대값 x가 이렇게 쫙 있는데 절대값 fx는 이렇게 딱 접어 올리는데 0하고 2 사이만 볼게요.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때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작으니까 g2는 0보다 작은 것이고, 그 다음째 f6은 여기 있는데 f6이 0보다 작죠. 그렇다면 이 조건을 성립하지 않죠. 이것 역시나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결국 가능한 것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자, 사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길게 했지만 아직 단 한 줄도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 생각만 한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서 논리적 추론만 한 거야. 논리적 추론의 그 의식의 흐름을 내가 칠판에 적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 때 그래프 그린 것 이외에는 그냥 종이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사실 좀 내공이 좀 쌓이면 한 2분도 안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잘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fx의 식만 구하면 되는데, 이 fx 같은 경우에는 0에서 y = x에 접하고 6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fx 빼기 x는 최고 차의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하고, 그리고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그리고 또 6에서 만나니까 x 빼기 6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요 마이너스 x를 넘겨서 자, 여기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fx의 거의 다 구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fx가 요 y = x랑 만나는 부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fx가 y = -x랑 2, -2에서 만나는 건 아직 안 써먹잖아? 이거 쓰면은 k 값까지 나오겠죠. 이게 2, -1을 지납니다. 그래서 f2를 해보면 k 곱하기 4가 되고, 여기서 이 녀석값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얼마다? 이게 바로 -2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k 값이 얼마가 나와야 하느냐? 네, 이게 -4가 나와야 되니까 k가 4분의 1이면은 딱 되겠네요. 그죠? k가 4분의 1이면 이거 서로 지워져서 없어지고 -4 더하기 2 하니까 -2 딱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렇다면 fx의 식을 우리가 다 구한 것이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답내라는 부분이 f8인 것이니까 여기다 8 넣어보면 됩니다. 그럼 k는 4분의 1이고, 그리고 8 여기다 넣었어요. 네, 그럼 8 곱하기 8 있고 8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여기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거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네, 8, 4, 32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네, 4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4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와,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논리적 추론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래프도 좀 몇 가지 그려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계산량은 딱 요 세 줄이 다야. 선생님 4줄인데요. 이건 아니지. 이거 뭔지 알지? 세 줄이다. 하나, 둘, 세 줄. 이걸로 끝난다는 거야.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계산 위주로 자꾸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그래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처리를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아이 선생님 식도 모르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그게 아닙니다. 식을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알아냈으니까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가 식 계산보다는 그래프를 좀 우선시 하세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식 계산부터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고난도 문제의 대부분은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객관식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주관식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관식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은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이꼴 NAN 더하기 2 이걸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A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그럼 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순서대로 하나하나 대입해 나가면 되는데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A2가 1 곱하기 A1 더하기 2인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3인 것이고 그리고 A3는 n자리에다 1을 대입해 보면 되는데 2A2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일단 3 집어넣으면 8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 자, 기존에는 점화식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지난 6월 모의고사 때부터 이 점화식이 좀 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더더욱 쉽게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수열에서 점화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고난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을 여러분이 염두를 해둬야 되고 점화식이 아닌 다른 유형의 수열 문제 풀이에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이 이런 형태의 식이고 f1이 6이다 라고 했어. 그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뭐 이건 부정적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fx, 자 f'을 부정적분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고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되죠. 근데 f1이 6이라고 하니까 이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C가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F2의 값은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C인데 C가 3이었어. 그러면은 14 더하기 3에서 17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17번 문제의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3가 6이고 그리고 2A5 빼기 A4가 15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A11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등차 수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요 일반한 공식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풀 때 그냥 단순 공식 적용보다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문제 풀 때 깔끔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봐봐. 자, A3가 6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이거를 꼭 A1 더하기 2D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A3가 6이라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돼. 그럼 봐. 이 A5라고 했는데 A5는 A3에서 공차를 몇 번 더 더한 거야? 2번 더 더한 거죠.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A4가 되는 거고 공차를 2번 더 더하면 A5가 될 거 아니야. 근데 A3가 6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A4는 A3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것이지. 그래서 A3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A1으로 고쳐서 하지 말고 그냥 A3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6에서 공차 D를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15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4D 빼기 D니까 3D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15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때 D는 얼마가 나오겠어? 바로 3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A11의 값을 구할 때도요. 이걸 막 A1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A3를 활용하면 돼. 그럼 A3가 6이고 A3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A11이 되는 거야? 그렇죠. 8번 더 하면 되죠. 공차 3을 8번 더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에다가 6 더했으니까 얼마가 나와? 네, 바로 30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열 문제에서는 너무 공식에 연연한다기보다는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상태의 개념 본질을 떠올리는 거야. 등차 수열 나열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죠.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면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걸 떠올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수밖에 없다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자, 함수 fx의 극소값이 a라고 했을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극대극소에 대한 것이니까 미분을 해서 이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그래서 미분해 보면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6x로 묶어내고 나면은 x 빼기 a,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를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면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a가 0보다 더 작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fx는 자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서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서 감소해야 되고, 플러스면 다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극소 극대 나오는 지점의 좌표가 a냐 0이냐 이게 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극소값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극소가 a라고 했는데 f0이 a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f0 계산을 한번 해보면 0 넣어보자. 그렇다면 5a가 되고, 그럼 이게 a라는 이야기가 돼요. 5a가 a다? 그렇다면 여기서 a 값이 뭐라는 겁니까? a 값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a가 0보다 작다는 전제하에서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되죠. 만약에 a가 애초에 0이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애초에 이 그래프는 6x 제곱인 것이고 f'x가, 그러면 그래프가 애초에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는 자 증가하다 접선의 기울기 0 나왔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하면 극대고 극소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렇다면 극소는 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A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것이냐? 이게 바로 극소값 A인데, 자 FA를 자 조식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FA는 2A 세제곱 빼기 3A 세제곱 더하기 5A 하고 나오게 되죠. 그게 A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4A가 0이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A로 묶어내고 나면 A 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좀 되면서 A 값이 0은 안 되겠고요.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야기가 좀 되는 것이거든. 그죠? 그런데 애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한 거란 말이야. 이거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이거는 A가 0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녀석 이렇게 골라가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A 값을 이렇게 2라고 구했고요.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극대값은 결국에는 F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0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F0이 바로 5A가 되는데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10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그냥 계산만으로 좀 하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버벅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 대 CD의 길이의 비가 1대3, BC의 길이가 AD의 길이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길이의 비가 뭐 요거를 L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3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BC 길이가 AD 길이보다 짧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째 직선 CD가 AB와 만나는 점을 이렇게 P라고 한다고 했는데 PB, PC, PBC 요 길이의 비가 7대5 대 루트 14. 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AD의 길이는 4루트 13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BPC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외접원 말고요. 자, 이 삼각형에 또 다른 무언가 외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래. 이 문제가 빈칸 채우기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꼭 빈칸 채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좀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나올 만한 문제야. 막 이게 꼭 빈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를 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문제는 아니거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그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추측에는 아마 이게 처음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냈는데, 근데 이 좀 다른 이 시험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마저 또 고난도 문제를 내버리면 너무 등급컷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빈칸 채우기로 조금 좀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고난도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빈칸 채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범주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훈련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문제 한번 말을 따라가면서 살펴볼게요. 그럼 아까 했었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요 AB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L이라고 쓰고 이걸 3L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길이의 B가 지금 PP, PC, BC가 7대 5대 루트 1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7K 그리고 5K 루트 14K,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AD의 길이가 4 루트 13,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도형의 필연성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무작정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무엇이지라는 태도로 보면 우리가 뭘 써야 돼? 바로 사인 법칙이죠. 관련 있는 개념이. 이때 사인 법칙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사인 법칙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냐면, 사인 법칙을 엉터리로 알고 있지 말고 진짜 도형의 본질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꼭지점이 A라고 하고 요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 할게. 즉, 요 각 A가 마주보는 변을 요 소문자 A라고 표현했을 때 요 소문자 A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 R sin A예요. 이 R sin A. 자,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게 사인 법칙의 본질이야. 알겠니? 사실 이게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뭐 B가 2R sin B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C가 2R sin C 막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게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째 이것을 R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sin A분의 A 나오고 그 다음째 sin B분의 B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바로 요 녀석이고 얘를 정리한 게 이거거든. 근데 이런 이상한 꽂아먹은 형태보다 사인 법칙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실전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더 기본 본질에 가깝고. 자,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까지는 뭐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사인 법칙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인지 잘 몰랐었다면은 여러분이 좀 도형의 필연성 강의를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각 BPC에서 이 세타를 넣는데, BPC 이 각을 세타라고 넣는다 이거야. 자,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구해져요. 비록 빈칸 채우기로 이걸 뭐 구하라 이런 건 없고 그냥 문제에서 그냥 이미 풀어버렸지만,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왜 7분의 6이 나왔느냐? 코사인 법칙, 자,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길이의 B가 5K, 7K, 4K, 5대 7대 14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그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 바로 5제곱 더하기 7제곱 마이너스 루트 14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7 하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 5K의 제곱하고 7K의 제곱하고 루트 14K의 제곱하고 2 곱하기 5K, 7K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죠? K제곱은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리고 이걸 계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계산의 앞날을 예측했었다기보다는 네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K값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5, 뭐 2분의 7, 2분의 루트 14. 이때 요 각하고 5대
7대, 14 할 때 이때 각하고 다르겠니? 똑같겠죠. 그죠? 변 길이의 b가 같으니까 닮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각도 값을 구할 때 삼각형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율만 중요해. 그러니까 길이 따위는 얼마든지 내가 편한 숫자로 그냥 정해놓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나온다? 네, 7분의 6이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BPC하고 DPA가 닮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 힌트로 닮음이란 거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이걸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이 왜 닮음인 것이냐? 자,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 자, 여기에는 요 각도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이 각은 얼마가 돼? 바로 파이 빼기 알파가 되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요. 이거 좀 알고 있읍시다. 네. 자, 요 각도, 요 각도. 이거 합치면 이 둘의 합은 항상 180도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원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알파면 이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각은 알파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때 요 앞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을 갖고 있어? 세타하고 알파를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봐봐. 요 큰 삼각형. 이 큰 삼각형 역시나 세타하고 알파를 갖고 있지. 그럼 각 두 개가 똑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같은 거야. 세 각의 크기가 몽땅 다 같으니까 닮음인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닮음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PB 대 PC가 PD 대 PA다 라고 했고요. 네, 뭐 그렇겠죠. 네, 닮음이니까. 그래서 PB 대 PC가 몇 대 몇이냐면은 이게 7대 5란 말이야. 근데 PD의 길이는 여기서 무엇이 되냐면 PD의 길이가 OK하고 3L하고 더한 거란 말이죠. OK하고 3L하고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PA 길이라고 했는데 PA 길이는 7K하고 L하고 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한곱 외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내한곱을 해보면은 25K 더하기 15L 그 다음째 이렇게 7 곱하면 49K 더하기 7L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거 넘겨서 빼면 24K가 나오고 넘겨서 빼면 8L 하고 나온다. 아, 그렇다면 이때 요 L은 3K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가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가 바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의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요 L이 3K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가 9K인 것이거든. 그렇다면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14K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세트가 되는 것이 어떤 길이냐? 7K겠죠? 네. 그죠? 왜냐? 봐봐. 이 큰 삼각형에서 이게 어느 변이랑 짝꿍인지 헷갈리면은 이 변 양 끝에 있는 각을 보면 돼. 변 양 끝에 있는 이 어떤 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세타고 이쪽이 알파죠. 알파, 세타.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양 각이 변 끝에 있는 각이 세타하고 알파하고 있는 변이 바로 이 7K죠. 5K 같은 경우 세타는 있지만 알파가 없잖아. 루트 14K 같은 경우에는 알파는 있지만 세타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변이랑 짝꿍이 되려면은 이쪽에서도 양쪽 각이 세타 알파인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하고 서로 짝꿍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7K 변 길이하고 14K 변 길이인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1대 2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나빈칸에 들어가야 할 숫자인 것이죠. 이게 가빈칸이었고 자, 그래서 나빈칸에선 2가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D 길이의 절반이 바로 BC의 길이다. 자, 왜 그런 거냐? 그건 또 자, AD 길이 같은 경우, 요 변 같은 경우 알파는 있고 그냥 이름 안 붙은 그 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알파 있고 이름 안 붙은 각이 있는 변은 루트 14K 이 녀석이지.
그치? 이쪽 같은 경우 세타가 있고 이름 안 붙은 각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짝꿍인 것이지.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지금 1대2 그런 비례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면 요 변의 길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AD의 길이다 2를 나누면 BC의 길이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 이 길이 절반 나눠주게 된다면 이만큼의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것이냐? 네, 바로 2루트 13이 나오게 되겠죠. 나누기 2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BPC에서 이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거.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가야 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이 각이 마주보는 변,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이 대문자 R 사인 세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길이가 바로 2루트 13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타 값 사인 세타 한번 구해봅시다. 자, 빗변이 7, 밑변이 6. 자, 이런 삼각형에서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 길이는 루트 49 빼기 36이니까 루트 13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바로 7분의 루트 13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R 값을 구해야 하는데 2루트 13 이꼴 이 R 사인 세타인데 이때 요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네, 바로 루트 13, 7분의 루트 1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루트 13끼리 서로 나눠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 2끼리 나눠서 없어지게 되겠지? 자, 따라서 이때 R 값은 어떻게 되느냐? 네, R 값은 바로 7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R 값이 7이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가나다가 3, 2,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나다를 몽땅 다 합한 값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2야. 자, 뭐 그냥 빈칸만 채우고자 한다면 사실 좀 그냥 좀 더 빨리 풀이를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이 좀 문제의 흐름, 그러니까 요 설명이 왜 나오는지 좀 그런 것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복습할 때 반드시 요 빈칸 요 내용 없이 그냥 생짜로 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연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문제 봤을 때 다들 상당히 많이 당황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막 조건식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무작정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이 문제랑 관련이 있는 개념이 뭐지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녀석인데 자,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랑 관련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빼기 0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0,f0하고 2x 요 두 점 사이의 되는 거죠. 자,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미분 단원에서 결국 평균 변화율을 왜 배우는 거였느냐? 바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랑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에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봅시다. x가 0에 가까워져. 아니 선생님, x가 0 아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데요.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는 우리가 개념에서 다 합니다. x가 0이 아닌 채로 0에 가까워진다라고 교과서에 다 써져 있어. 이거 절대 문제 조건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 x가 0에 가까워지면 바로 2x, f, 2x도 0, f0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바로 0, f0 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식의 요 부분이 결국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프라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도 f'0이 생기잖아. 이게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에 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써먹어야죠. 즉 여기 뭔가 평균 변화율 같은 게 있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뭐 0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런 필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F0이 0보다 작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식 부분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느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2분의 F'0을 저쪽으로 넘기면 2분의 1 F' 그것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은 F'0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그래서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조건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 돼요. 이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한다 했는데 당장은 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하면 대놓고 이건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 있는 내용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을 해 봤을 때 f'x 같은 경우 3x 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되고, 그럼 f'0은 그냥 b 나오거든. 그래서 이 b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구나. 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식의 이쪽 요 부분 정리를 해보면, 즉 여기서 이제 극한 말고요, 그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이거 나누기 2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x 제곱 빼기 2.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 식의 이쪽 부분, 자, x 자리에다가 이 x를 집어 넣습니다. 네, 그러면 2x의 세제곱 a 2x 제곱 그리고 더하기 b 2x 더하기 c인데 f0을 빼죠. 근데 f0이 c야. 그렇다면 이건 서로 빼서 없어지는 거고, 분모에 2x가 있어. 이게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이 식이 0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아니 선생님 0 아닌이란 말은 그럼 왜 들어간 거예요? 아, 여기 분모에 x가 0이 돼버리면 이 분모에 2x가 있으니까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2x를 이렇게 다 나눠서 없앨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식이 그래도 좀 나름 간단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이 바로 4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얘만, 그리고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쩌라는 거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은 미지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미지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미지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결국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러면 미지수 없는 부분들을 좌줄로 넘겨봐봐. 그럼 이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한번 해볼게요. 2x 더하기 b, 이것이 x 4제곱 빼기 4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돼서 x 빼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마이너스 2, 0, 2에서 근을 갖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0에서 중근을 가져서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생각해봐봐. 얘랑 관련시켜서 보면은 아까 f0이 b라는 걸 구했는데 앞에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f'0이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4하고 지금 0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거의 극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루트 2 비례 관계에 의하여 여기가 t면은 요만큼은 루트 2t인 거죠. 루트 2t가 2이니까 이때 t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함수의 극소를 구해 보면은 여기다 루트 2를 대입하면 되는데, 루트 2를 대입하면은 x제곱이 지금 2잖아. 그래서 여기 빼기 8이고요. 자, 2의 또 제곱이니까 이게 4죠. 이 마이너스 4야. 즉 여기에서 이 극소 값이 마이너스 4거든. 그런데 b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러네? b 값이 막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b가.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보다 작거나 같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게 더 작으려면은
B가 그냥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즉 이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직선이 되려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 딱 이 상태밖에는 없어요. 달리 길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A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나 뭔가 계산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프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살짝 또 떠올릴 수가 있어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F'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A 값도 알고 B 값도 알아요. 그렇다면 다 구한 거죠. F'10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넣어보면은 3 곱하기 10제곱 그리고 A가 0입니다. 그럼 이거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이제 B가 바로 마이너스 4였어요. 300 빼기 4니까 96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답 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서 부등식의 이쪽 부분 그러면 이거는 그냥 F'0 할 때만 쓰고 이거 안 쓰는 것이냐? 뭐 쓰자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식이 이거하고 이 부등식 관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이거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x제곱인데 x제곱을 더했으니까 2분의 5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그것 빼기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에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2의 x 더하기 b가 있고 여기도 2의 x 더하기 b가 아주 절묘하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자, 이걸 이쪽에 넘겨서 빼고 4x제곱은 저쪽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4는 2분의 8이니까 넘겨서 빼면 2분의 3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는 있고요. 이거 넘겨서 빼주게 되면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2분의 2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양변의 2를 곱해. 마치 요 앞에 계산한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양변의 2를 곱해보면 결국 요 2a 빼기 2ax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2배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지. 빼기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해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3x 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틈새에 2의 x 더하기 b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 거면 사실 맨 처음에 f'0이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다. 그것을 꼭 쓰지 않아도 뭐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계산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f'0이 b이고 그거의 범위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간편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뭐 좀 더 변형해서 냈을 때 이런 부분을 꼭 활용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점도 있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1번 문제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문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능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